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정원윤 익산시장이 민선 3선의 임기 10년을 마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시 첫 3선 시장으로서 환경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 등 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정을 마치는 정원윤 시장으로부터 지난 10년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좀 10년 시정을 맡다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익산 시민에게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익산 시민 여러분, 벌써 시민 여러분하고 같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이제 10년 종착점이 돼서 이제는 시민 여러분께 방송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는데 익산시로서는 3선 시장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10년 시정을 맡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10년 전에 취임할 때는 어떤 시점이었는지 익산시 인구가 30만이 막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잖아요. 모든 종합 지표가 인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이제 그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소멸 현상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시의 내부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환경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정지 여건 부족 문제, 교육 여건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가속화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1년에 5,000명 내지 6,000명까지 인구가 줄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전력 투구를 하고 대응을 해온 결과 작년부터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대 선으로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진정이 됐는데 감소하는 인구가 감소폭이 5,000명에서 1,000명으로 이제 줄었는데 그 1,000명도 사실은 그 사회적 이동이나 전입전출은 익산이 재작년부터 많아졌어요. 다만 돌아가신 자연 감소, 사망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전체적인 인구는 1,000명 정도 줄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인구 구조가 아주 효율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무슨 소린거니? 지금 우리 지방은 노인 인구가 많아가지고 사망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청년 인구가 이제 늘기 시작을 했어요. 도시가 젊어진다는 얘기죠. 그 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000명가 줄었죠. 인구가. 그러다 인구가 이제 562명이 줄었는데 493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691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청년 인구가 63명 늘었고 127명 늘어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이건 30대 인구인데 30대 인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줄고 있다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대라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의 허리축이 아닙니까? 허리를 받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야 교육도 되고 장사도 되고 이제 뭐 사업도 일어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 줄어드는 와중에도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는 건전하게 재편이 됐다. 가장 그 보람이 컸던 일 그리고 좀 아쉬웠던 사안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민자공원 사업 그걸 통해서 브랜드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고 지역의 녹지 공간을 확보한 거 이걸 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좀 분분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이라고 내놓기는 그렇고 그러면 그 자랑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신청사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한 거. 요것은 뭐 저희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익산시 신청사가 54년 돼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였었는데 그동안에 왜 청사를 못 졌는군이 유치 선정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게 일부는 현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일부는 익산역으로 가야 된다, 일부는 익산군 지역 3기면 지역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그 분분해가지고 두 번을 전임 시장님들이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국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라는 국토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현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은 현 위치에서 다시 짓는 거 이것만 허용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명분을 좀 얻었죠. 거기에 지금 시민 청사라고 해서 지하에다가 시민 다목적 홀, 시민 정보화 교육장, 시민 동아리실,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그 야외 공연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주차장 지금까지는 시청에 오면 항상 주차 자리 찾느라고 20-30분 돌았다는데 그 시민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이 일품이다. 정원. 네. 그 앞에 일대를 시민들의 정원으로 만들어줬는데 거기는 정말 울타리 없이 개방해놔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내일까지 편하게 들여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참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자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웠던 점도 소개해 주시죠. 아쉬웠던 것은 우리 익산이 철도 도시잖아요. 네. 철도 도시인데 철도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진도를 못 냈어요. 우리 익산은 이제 그 호남의 관문역이면서 철도 중심 역할을 하면은 광역 환승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광역 환승센터가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에 노력 많이 했죠. 그리고 저 전임자도 노력을 하고. 근데 민자 유치를 제가 그 전임자도 한번 하고 저도 했는데 네. 했다가 무산이 됐어요. 민자 유치는데 그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동대구역 하나만 성공을 했지 얼마 전에 울산역도 하다가 그 다 중단했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민간 자본이 안 되면은 재정 사업을 국가 공기업이 리츠 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각자 출연해가지고 출자금은 총 금액은 이제 융자를 이제 허그에서 융자를 하는데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허그, LH 이런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네. 리츠 방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 그것이 되기 전에 우선 좀 저희들 급한 게 있잖아요. 역사가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네. 좁아. 예? 그 익산역이 사실 인접의 정읍역이나 뭐 무슨 역보다 더 적다고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현재보다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하는 것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금년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과학환승센터는 이렇게 투자자 모아서 리츠 방식으로 해 나가는 걸로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를 받고 그러고 또 하나 철도 관련해서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네. 그것이 지금 저희들 그 주창문 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전북 도청에서 국토부의 계획에 5차 철도망 계획에 제출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장이 돼서 유라시아 철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배경은 10년 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었는데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북한 철도도 이렇게 개량해주고 그랬잖아요. 철도 노선도 고쳐주고. 그런데 갑자기 대북 제재가 생기면서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철도 지어주는 거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완전히 거기서 경색돼 버려가지고 북한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라시아로. 그래서 결국은 전국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철도 문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철도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방향은 이제 정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 시장께서 이제 시정을 처음 맡았을 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참 환경 문제가 아주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그 장전마을 암 발병 사태 이것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참 많은 관심을 받을 때였는데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이 집단 주민들의 암 발병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가 이제 국가가 인정을 했다는 점, 그동안 인정을 안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풀리는 어떤 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습니까? 장전마을 전에 우리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악취,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떠났어요, 아이들 데리고. 미세먼지는 전국 최고라는 방송이 몇 번 뜨면서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미세먼지가 혈관 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데 우리 아들, 우리 애기 혈관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리 들으니까 막 아찔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그걸 먼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자공원을 비롯해서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그 시내 곳곳에 보면은 나무 심은 숲을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네, 하여튼 미세먼지는 나무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거든요. 나무는 그 나무를 심는 방법이 최고 방법입니다. 그래갖고 시내 전체를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놨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 3개 도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았는데 한 최근 한 4, 5년 전서부터는 측정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미세먼지 문제 일단. 그리고 이제 악취 문제도 정말 오래된 수건이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가 악취 관리 지역을 특별히 지정을 하고 또 환경 정책국을 만들었어요, 악취 때문에. 그리고 환경 특사경을 저희들도 설치를 했어요. 강도 높게 이렇게 단속을 해오니까 뭐 그 사업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악취 문제가 더 이상 이제 거론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것이 장년마을 전에 낭산 해동 환경 사건. 그건 이제 불법 폐기물 매립장인데 거기에다가 불법 그 지정 폐기물을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거고 통제하는 것은 환경부거든. 근데 환경부가 그 일을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그럼 자기들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국정감사장에 가서 환경부 장관하고 저하고 한 30분을 설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말렸죠. 앞으로 우리 환경부 일을 못하니까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매립을 하려면은 최소한 3천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국가에서 그 뒷짐지고 있으면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환경부를 끌어들여서 환경부가 매년 국비를 줘가지고 이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적 처리 143만 톤의 돈 중에서 40만 톤이 이제 이적 처리 끝냈고 나머지는 이제 이적 처리에서 일단 중단하고 거기에 침출수 사후 관리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이제 일단 일단락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전마을의 문제죠. 장전마을이 참 문제였었죠. 장전마을이 그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을 이렇게 태우면서 그 암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민간 사장이자 민간인. 네. 그분이 죽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산쪽 당사자는 담배 그 인삼공사인데 자기들은 적법하게 돈 주고 거기에다 버린 것이지 자기들이 불법으로 버린 것이 아니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거야말로 또 책임질 사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가 이것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환경 역학조사, 건강 역학조사를 해서 뭐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는 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도 하고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 160억 정도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고 한 48억인가요? 그 보상하고 의료비 저희들이 전부 다 건강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다 해드렸습니다. 의료비까지 해서 일단락을 됐고 지금은 이제 거기 생태 환경 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달이면 끝나는데 6월 달 지금이네요. 조만간 끝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 환경 교육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쓰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는 것이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왕궁의 그 축사를 이제 매입을 해서 이건 이제 환경 사업을 이제 복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 에덴 프로젝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애완이 서 있는 것인데 단순히 원상복구만 해주면 되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저희들이 이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라고 그것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뭔군이 유리온실, 대형 유리온실 그 생태 관광지예요. 네. 영국 에덴이라는 코널 지방의 그 폐석산에다가 폐광산을 복원해가지고 에덴 프로젝트를 잘 해놨는데, 1년에 한 5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오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2021년도에 G7 회의를 거기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가기 일주일 전에 영국의 찰스 국왕이 그걸 또 다녀가셨고,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그 익산에 참 주민들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그 먹거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에다가 정부가 2,5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에덴 프로젝트도 2,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또 투자해 줄 리가 없어요, 정부는. 그래서 저는 정부에 서는 것은 일단은 2순위로 넘기고 1순위는 우리가 빈자를 유치를 해보자. 근데 빈자 유치하는 것은 미국의 에덴 프로젝트 그 설계한 팀들이 네. 자기들이 이제 그 해외 펀드를 유치를 해주면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최근에 국내 이제 ESG라는 것은 환경에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세제 감면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대기업들. ESG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 그 생태 보건 사업도 ESG 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새만금의 현대 같은 데가 수십조가, 아니 뭐 10조 가까이 오잖아요. 대규모 이렇게 그 투자하는 데는 여기에 ESG로 자기들이 환경에 그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세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치가 훨씬 좋아져서 그 펀드를 ESG 플러스 해외 펀드 해가지고 이거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시장께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이제 도심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 일부는 이제 주택을 지어서 주택 공간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말하자면 이제 도심 공원도 쾌적하게 만들고 또 주거 공간도 확보하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첫 시도한 것이라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공원에다가 왜 공원 개발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 주택 아파트까지 짓느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외부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에 지정된 장기간 방치해 놨던 지역을 공원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풀어버리든지 네.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와서 우리 2020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공원을 자체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 사는 데만 한 3,700억이 들어가요. 3,700억이 우리 시 재정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이 법 저 법 찾아보다 보니까 민자공원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 법에 의해서 하면은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간이 일정 부분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시의 기부 찬합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돈 한 푼 3,700억 벌었죠. 여기가 고급 아파트 생겼죠. 그때 또 공원 생겼죠. 그런 사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산에 아파트가 많아졌다. 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한 것이 쭉 합계를 내보니까 17,000세대를 공급을 했어요. 네. 그 중에 4,000세대가 거기서 공급이 된 거예요. 4,000세대가. 대부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많아진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4,000세대가 거기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일석삼조를 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각각 그 전주 사례를 들어요. 전주도 익산이 이거 하고 나니까 자기도 또 한 군데는 하고 싶어가지고 가련산 공원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가련산 공원이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가련산 공원은 이제 2020년 이전에는 땅을 사야 되니까 자기들이 개발하고 싶으면은
땅을 시에서 샀어요, 이걸. 이런저런 공원 부지 사다 보니까 빚이 6천억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도 그 공원이 개발이 안 되고 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개발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멋있는 성과로 이렇게 그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그것은 정중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파트 문제로 고통받으신 시민 여러분 계시면은 정말 이해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군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연선, 지방 소멸연선 생겼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익산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같이 이제 일찍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네요. 근데 2025년 1월 달에 미분양이 1200세대, 1173세대, 네. 1200세대가 됐어요. 요것은 이제 그 당시에 분양 물량에 비해서 한 10% 드는 것인데, 물론 수도권 같은 데는 막 분양하면 한순간에 다 분양이 돼버리겠지만은 지방에서는 10% 정도 미분양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래요. 계속 지금 이게 세월이 갈수록 한 달에 40세대, 50세대 계속 팔리잖아요, 이렇게. 팔려가지고 지금은 602세대, 미분양이 602세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2025년, 예. 2025년 초에는 1200세대 정도가 미분양해서 현재로서는 한 600세대가 매달 50세대 정도가 지금 줄었다. 분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600세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분양이 많으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 허가나 자금안 정부에서 아파트 못 짓게 다 막아버려요. 우리는 2000세대가 돼야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되거든요. 전주나 군산은 다 한 번씩 이상씩 지정된 적이 있는데, 익산은 한 번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그 우리 시민 여러분이 염려하듯이 과도한 미분양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미분양도 계속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그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저 아파트 이제 그래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금년도 5월 18일 주간 이게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최고 바닥을 쳐가지고 연 3주째 지금 이렇게 급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5월부터는 반등을 하고 있다. 급 반등을 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 반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데, 이 현상이 이제 얼마나 계속 갈 거냐, 그것이 우리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선행지수는 아파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네. 또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전부 다 긍정적인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매물 다 걷어들여가지고 매물이 없어요,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겠다. 또 이제 아파트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 네. 이 문제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선거를 앞두고서 더욱더 이것이 논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변도시 거기에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단지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이 많고, 그래서 반대 이론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후임 시장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인 것이, 새만금에 지금 큰 장이 섰잖아요. 새만금 근데 둘러싼 주변 지역 중에서 거기에 끼지 못하고 있는 데가 익산밖에 없어요. 네. 물론 직접 면적이 접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수변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점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자, 명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직원의 사무관 1명, 계장 1명을 파견 보내놔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다가 5개를 큰 걸 넣어놨어요. 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는 익산도 들어갑니다. 익산도 이제 엄연히 새만금의 멤버가 드는 건데 이것이 안 돼버리면은 유수 새만금 무슨 관계 있어? 한번 돼버리면 우리도 그냥 지금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더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만금 만경강 수변도시는 꼭 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제2 혁신도시 네. 그 부지까지 이제 집어넣어놨거든요. 왜 그때 이제 아파트 세대가 많았는 거니? 제2 혁신도시 부지 이런 데 우리가 기부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짜로. 그러려면 수익금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파트 짓는 것은 후임 시장 와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 적정 규모 수익을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국립산재병원도 그리 들어가는 걸로 해놨고 혁신도시 그리 들어가는 걸로 해놨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 공짜로 전부 다 얻으려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돼서 우리도 이제 새만금 거기에 개발을 숟가락 하나 얹어야죠. 왜 우리 구경만 합니까? 나는 그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야말로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만금으로 통하는 네. 통로가 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큰 지역마다 큰 과제였고 이것을 이제 우리 익산은 이제 식품 클러스터, 이 식품 산업, 그리고 그린 바이오 산업, 그리고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이렇게 이제 그린 바이오 식품 이런 것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기반을 조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충족이 돼야 네. 완벽한 이런 그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푸드테크 산업 중에 10개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그 3개 분야, 그 첫 번째 이제 대체육 분야가 우리가 지금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비롯한 3개 분야는 이제 익사적에 자리를 잡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식품 산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2단계가 되면은 해외 수출, KF 대 해외 수출 전진 기조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린 바이오인데 그린 바이오가 뭔 거니? 농식품계의 그 반도체라고 그래요. 네. 네. 농업계의 반도체.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옛날부터 거기에 지금 그 관심들이 많았던 것인데 그 중에는 그린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가 주로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그린 바이오입니다. 레드 바이오는 인체에 관한 것이고 네. 그린 바이오는 식물과 동물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선점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1호를 익산 하멜에다가 지금 준공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서부터 해서 6호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진흥원, 우리 네. 목천동의 농업기술진흥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린바이오는 익산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산단 짓고 있는 것도 그린바이오 전용 산단인데 벤처 캠퍼스에서 창업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놔서 익산을 그린 바이오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인데 동물 의약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약품계의 사각지대로 있었어요. 네. 주로 이제 인체의약품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의약품은 인체의약품에 뭐 조금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동물한테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 보니까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차가는 것이 하여튼 그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동물의약품을 제조를 할 수 있게끔 익산에다가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1단계에서 또 5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단계까지는 다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4단계, 5단계 되면 이제 마지막 5단계는 벤처 센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 와서 거기서 창업을 해서 신약 개발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신약 개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두 번 하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익산에 상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초부터 이 농업, 네. 농민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정책국을 화면에다가 별도로 두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런 그 농업, 농민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마을 전자상거래. 이 중소농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판로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는데 판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판로의 애로를 덜어주는 그런 거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 우리 농장의 이제 핵심은 뭔거니 중대농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네. 소농들, 영세농들 이거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저희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농민들은 농사만 쳐라. 익산 시청에 알아서 팔아주마. 제가 처음부터 슬로건을 걸었던 게 그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두 가지 사업. 하나는 온라인은 마을 전자상거래 사업, 두 번째는 오프라인은 로컬푸드. 네. 두 가지. 농사만 전화 왔다고 해요. 농사 짓고 나서 전화만 딱 해주면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딱 수거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요. 포장해서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팔아가지고 택배를 또 우리가 보내 또 우리.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농민들 통장에 가서 넣어줘요. 그 과정에서 농민들한테는 단 1원도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네. 농민들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한 1,2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로컬푸드. 그것이 문제인데 로컬푸드가 저희가 준비가 좀 늦었어요. 처음에는 어양 로컬푸드를 먼저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우리 푸드플레이라는 정책이 정부에서 생겨가지고 네. 모현점을 또 새로 또 만들어서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푸드플랜을 구현해야 되는데 거기 그 어양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자기들 10년 동안 운영해왔지 그걸 안 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뭔 거니? 이것은 모든 농민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왜 니네 조합원들만 납품을 하냐? 그 첫 번째는 개방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영세농들 거니까 수수료 받지 마. 공짜로 해줘. 네. 예? 그 대신 거기에 이제 거기는 중농은 좀 섞여져 있어요. 중농들한테는 좀 받되 영세농은 받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수용하려면 조합을 해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진퇴양난인 것이지, 이게. 근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년 공모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도 공모만 그 시의회에서 위탁동의안만 의결해줬어도 그냥 끝나는 건데, 거기서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의원들이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막 저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질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제가 지금 많은 일을 정리를 다 했지만은 마무리를 못 짓고 후임 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후임 시장도 여기에 대해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결론을 낼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제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한 것이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시정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제왕도 익산으로 했다가 조금 발전을 시켜서 한문화의 중심지 익산으로 이제 진전을 시켰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정책을 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익산은 정말 전통적으로 뿌리가 깊은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주 부여 함께 등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공주 부여 우리는 익산 같이 백제 수도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그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이 일부 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왕릉도 무왕릉도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등 생가도서 발굴하고 관련 유적을 꾸준히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보완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결정적인 흠이 뭐냐? 우리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익산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네. 근데 다행히 그것을 일본에도 찾았어요. 그 기록을. 관세음음원기라고 일본의 왕실 사찰인 청년원.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실물을 다 보고 왔어요, 거기에. 근데 익산에 거기에 무왕 17 몇 년도에 천도를 해가지고 벼락마에서 됐던 기록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기록대로 찾아가 보니까 기록이 다 맞아. 실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 확실한 증거가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것을 반입을 해서 그것을 전시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왕실 박물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 오고 금년까지 넘어왔는데 근데 11월 달에 시민들이 보시면 자부심을 많이 느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는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한문화의 발상지가 익산이라는 얘기 하면 사람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어간이 벙벙해요. 근데 우리 고주선 마지막 준왕이 남천에서 남천했다 거기까지가 중국 역사서에 나와요. 네. 중국 역사서 삼국지나 후한세 보면은 남천했다 나오는데 어디로 갔다는 것은 중국 역사서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국내 학자들이 전부 다 익산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 지점이 익산이다. 네. 그래서 익산에 와서 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마한 변한 지난 사만이 갈라졌기 때문에 사만 정통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조선 고려나 조선 말기에 학자들은 전부 다 그것이 익산이라고 전부 다 기술을 해요. 그 핵심이 이제 안정복이나 그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의 사만 정통론에서 다 그게 다 주리를 이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이 이제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크게 강조를 못하고 옛날에 이제 마한 제자는 어쩌고 막 익산군 시절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역사의 깊이를 고주선까지 연장해야 되겠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도시다 해가지고 그레이트 익산이라는 한문화 발상지 이걸 저희가 재작년부터 들고 나와서 매년 이제 가을에 축제를 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축제를 또 10월달에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익산이야말로 한류가 지금 뜨고 있는 현 시대에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 정도 좋은 지역이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익산 시민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왕도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 한류를 주름잡는 세계 한류의 중심지가 바로 익산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정의 막판으로 가게 되면 코스트코 건립 이것이 상당히 지금 그 진통을 겪다가 결국 이제 유치를 해서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착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통업체인 이 코스트코를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랬고 유치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익산이야말로 교통의 중심지이고 물류 요충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류가 익산에 오질 않아요.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형 유통업체가 없다는 거. 저희들은 거기에 착안해서 어떻게든 익산 살리려면 대형 유통업체를 하나 모시고 와야 되겠다. 처음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인상은 그 의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들 목숨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챙기도록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대가 좀 일부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유치를 해서 지난달에 이제 최종 건축 허가가 승인이 끝났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끝났어요. 네.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지역 상생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지역 상생 계획서 그거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필요한 거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갑이 들은 거죠. 이제 거기에서는 물론 이제 지역 인재 뽑는 거, 거기 그 직원들,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쓰는 거, 우리 또 보석 도시니까 지역에 그 보석 매장 만드는 거, 또 식품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식품 클러스터의 입주업체들 저희들이 희망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네. 입주업체들 거기다 입점시키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양보만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 주민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협약서에다가 반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시장께서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공직에 이어서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한 45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무조건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네. 무조건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충전이 되면은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아 있는 것인지, 특히 이제 좀 더 큰 익산, 더 잘 사는 익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어느 위치서든지 간에 뭐 제가 자원봉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뭐 중앙기관에서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은 내가 여력을 전부 다 힘을 쏟아붓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예.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민심이 자꾸 분열되고 해서 이것이 고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다져온 단단한 기반 위에다가 익산시가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혹시 그것이 또 방해가 돼가지고 역사를 뒤돌려오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힘 좀 정말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익산 시민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기 충분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도 시민이었다, 대한민국 그렇다면 세계 문화 K푸드를 우리가 그 좌우하는 그런 중심지의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익산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에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헌율 시장과 함께 지난 10년의 시정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사안 하나,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퇴임하는 정헌율 시장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